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최근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있는 우리 시장 때문에 중간에 낀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노란톡과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그럼 기다리고 계시는 월요일의 전문가님 만나보러 가시죠. 네, 월요일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본격적으로 좀 재미있는 퀴즈 시간과 강의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혹은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강의 내용과 그리고 바로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 함께 만나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주말 사이 내내 투자자분들은 뉴스를 달고 사셨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다들 오늘 빠지면서 내지는 급락하지 않을까 다들 걱정을 했었던 장이었는데요. 아침에 오늘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오늘 휴장인데 아침에 나스닥 선물을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1%가 넘게 시작을 하면서 아니 전날 금요일 날에서도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아침서부터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대부분이 아침서부터 종목들이 빠지니까 다들 겁을 냈었던 아침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반등을 줬고 잘 올라왔죠. 잘 버티고 잘 올라왔는데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수급도 나쁘질 않고요. 최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매도를 많이 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차트 모양도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3중바닥이면 3중바닥이고 2중바닥이면 2중바닥이고 흐름이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해외 선물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러시아 시장이 10% 가까이가 거의 9% 가까이가 지금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또 우크라이나 사태 또 얘기 또 이슈가 불거져서 아무래도 빠지는 것 같죠. 근데 다행히도 영국 시장과 그러니까 영국 선물, 영국 시장과 그다음에 미국 선물 지수는 그렇게 크게 유동치진 않아요. 러시아 시장이 마이너스 원래 8% 9% 떨어지면 다우 선물 나스닥도 마이너스 한 4% 5% 정도 떨어지거나 그러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영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오늘 계속 장 끝날 때까지 오늘 새벽 12시, 1시 이때까지는 계속 유럽 시장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끝날 때까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되지만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았고 러시아 시장만 지금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폭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내일이라도 급반등을 이루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동조하면 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모양은 괜찮게 만들어놨어요. 2665 이전에 있었던 저점 자리를 잘 지지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2800과 그 다음에 2850에서 2900 이렇게 N자 목표치를 갖는 목표치를 가지면서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오늘 장중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은 낙폭을 좀 줄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어쨌든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코스피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 프로그램 쪽을 일별로 좀 보자면 이틀 전에서 거의 5천억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조금 거의 300억 정도 300억 정도 소폭이지만 또 5천억 가까이가 들어왔었던 이틀 전의 흐름과 그다음에 여기 6,400억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적당히 잘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 코스피 쪽에서도 지난주에서 6,500억, 기관들이 4,300억.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그래도 계속 매수세를 조금씩 해주는 흐름들이 있어서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오늘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큰 폭락은 없으면 되는데 지금 러시아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유럽 시장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일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려도 유럽 시장 흔들려도 이 저점 정도를 잘 지지를 해주는 흐름으로 잘 마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 시장도 뭐 영국 시장도 그다음에 유럽 스톡 유럽 시장 모아놓은 건데 그쪽에 있는 지수도 이 전저점을 잘 지지를 하고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하는 뭐 플러스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호재가 있었죠. 미국과 러시아의 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 먼저 좀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24일 날 할 거라 그러는데 글쎄요. 그 전까지 이제 기대감으로는 좀 오를 수는 있어 보이는데 24일 막상 갔을 때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2,800과 2,850에서 2,900 정도에서는 좀 긴장을 하는 그런 자세로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한 번씩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주들 쪽,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음식 업종이라든지 예를 들면 곡물 가격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료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전쟁 테마주들 한 번씩은 다 움직이긴 했거든요. 다 움직이긴 했는데 아직도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세가 나오려면 2,800과 2,900 사이까지는 올라가 줘야 못 갔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해외 지수, 선물 지수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녹여서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확실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드렸는데 장중에도 이러한 시황 내용과 전략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수선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챙겨가야 할 전략들과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또 바로 여쭙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 줬던 쪽에서 뭐 화장품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작년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결국은 코로나는 사라질 것이고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인구가 멸종은 하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이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라든지 뭐 델타 변이라든지 계속 이름만 얘들이 바뀌어서 다음 버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치료제 약들이 뭔가가 나와서 이 흐름은 결국은 소비주들이 그동안 눌렸던 소비주들이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어쨌든 장기 투자로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혹은 올해 내에서는 한번 센 조정을 한번 받을 때에서 이 소비주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점검을 한번 하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점검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행사 관련주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행사 관련주들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참좋은여행, 모두투어, 노랑풍선, 레드투케어, 그다음에 레드캡투어,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작년에서도 이쪽 관련주들을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은근슬쩍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카지노 관련주로는 파라다이스, GK, 강원랜드, 호텔신라 한 2년 전서부터인가요? 작년에 총각 그때서부터 이제 바닥에서 몇 번씩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어느덧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는데 장기 투자할 때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회사만 안 망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빠졌던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사라지는 시대에서는 원래 자리로 당연히 갖다 놓겠죠. 이거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그러니까 가져가더라도 고점에 떠 있는 에코프로 비싼 걸 살 게 아니고 차라리 움직이지도 않는 이런 소비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한테 희망을 거는 게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거나 여러분의 자산이 2배, 3배, 4배를 먹는데 400%를 얘기하는 거죠. 4배면. 그거를 먹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막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종목들이 작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번 건 고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 50%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서 파라다이스 GK를 얘기를 했고 최근에서도 계속 엔터주를 얘기를 했듯이 얘네들은 결국은 자기 자리를 갖다 놓는 것뿐만 아니라 차트가 바닥에 있는 애들은 많이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나면.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이 아니죠.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시세가 폭발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 소비주들이 결국 원래 자리 갖다 놓을 것이다 라는 거는 장기 투자용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근데 흔들리는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장이 빠지면. 자, 그러면은 뭐 백화점까지 해가지고 뭐 뒤에도 종목이 있어요. 화장품, 엔터주, 항공주인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행사서부터 차트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자, 롯데관광개발 차트를 볼 때에서는 길게도 봐야 되고요. 짧게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롯데관광개발은 2년 전서부터 보게 되면은 얘는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종목을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시젠 같은 애들. 많이 유명했던 종목이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못 사가지고 안 달라갖고 고점에서 사고 싶어가지고 막 공략했던 종목들. 지금은 물려가지고 완전히 왼수가 된 마이너스 60% 넘게 빠져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공략해놓고 많이들 손실나고 있는. 뭐 최근에서는 카카오 같은 애들이 있죠. 고점에서 잘못 공략해갖고 지금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직도 반토막이 나 있는 종목들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이쪽에 있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도 지금 복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최고점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수익으로 바뀌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지금 장이 어쨌든 반등은 조금 줬어요. 이때 조금 주고 그다음 여기 조금 주고 이게 조금 약하기는 하죠. 나스닥이 8%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에서 설날 전 이후에서 나스닥에 훨씬 못 미치는. 그래서 뭐 반등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지만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만 갔어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들은 간 것도 없어요. 근데 요쪽은 좀 움직였는데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갖고 다시 한번 빠지고 다시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놨는데 지수가 2,800에서 2,900까지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한 번은 더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움직였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받을 걸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고 다시 흔들릴 때에서 다시 싸게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 보면은 지금 1월 28일서부터 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27% 올라왔으면 최근 구간에서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강하다 뭐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 최근 바닥에서 20%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거를 이제 쭉 보여드릴 텐데 소비주들이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2,800에서 2,900까지 올라오면 가는 애들이 계속 뭐 갈 수도 있어요. 계속 가면 차별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못 간 종목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투어처럼 이런 식의 있는 애들이 있죠,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왜 내 종목은 안 갑니까? 하는 종목들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도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선물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내일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생겼긴 했는데 그래도 유럽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지금 잘 버티는 중이니까 어쨌든 요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순환매이전 관점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있다가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하나투어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참 좋은 여행. 이쪽도 똑같죠 뭐. 얘네들도 거의 역사적 신고점은 아니지만 여기가 역사적 신고점인데 거의 고가 라인에 거의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을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다. 최고로 많이 물렸어도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50%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지금 많이들 있으실 텐데 그래도 얘는 아무리 고가에 물렸어도 손실이 14%, 15% 거의 대부분은 수익에 있거나 손실이 뭐 5% 안쪽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뭐 애를 먹는 종목들은 아닐 거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에 있거나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죠. 뭐 강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모두 투어 다 이쪽 여행주들은 다 비슷합니다. 모두 투어도 뭐 설명해봤자 똑같은 흐름이고요. 얘도 다 고점으로 다 올라왔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30%나 올라갔습니다. 얘도 많이 올라왔고 노랑풍선도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그러니까 죄다 다 이쪽만 갔어요. 지금 설명절 끝나고 나서 움직인 게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디가 갔냐면 이쪽이 갔다. 소비주들 이쪽 애들이 얘도 30%나 올라왔고요. 인터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규 매수가 되느냐? 안 됩니다.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몇 프로 갔냐면요. 58% 정도 올라왔네요. 거의 60%가량 올라온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호텔 카지노인데 자, 파라다이스. 저쪽에 여행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얘네들도 지금 바닥에서 비슷하게 올라왔죠. 파라다이스 26% 올라왔는데 이 파라다이스도 길게 보면 저쪽에는 여행주들보다는 올라갈 폭이 큽니다. 여행주들은 대부분 이쪽에 있었잖아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레드캡 투어는 아니어도 뭐 다른 웬만한 이제 여행주들이 거의 신고점에 이쪽에 올라왔거나 아니면 이쯤에 올라와 있거나 이런데 아직도 파라다이스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도 바닥권에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 종목은 2020년도에서 여기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14,000원대. 15,000원대 추천한 적이 있고요. 17,000원대 추천한 적이 있고요. 17,000원대 추천하다가 한번 물린 적도 있죠. 물리고 나서 다시 수익으로 복구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왕창 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뭐 여러분들이 뭐 고점에서 샀다라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 같은 애들 에코프로 BM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이유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차라리 물리느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좋았죠. 이때까지만 작년 8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을 거고 파라다이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년 8월 30일이었으면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 이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는 지금 왕창 빠져 있고 지금 고가에서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52%네요. 마이너스 52%까지 떨어졌고 파라다이스는 원래 가격을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마 작년에서 공략을 했던 사람들 최고점만 안 공략했다면 거의 수익으로 지금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50%가 여전히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왜 살아나느냐? 위드 코로나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이쪽 그동안 억눌렸었던 이 소비주들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당연히 원래 자리로 갖다 놓을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는 시간만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5,000원, 3만 원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거기까지 그냥 바로 쉬지 않고 올라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고점을 어느 정도는 치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으니까 뭐 지금 당장 빠진다는 얘기 못해요. 기관 외국인들, 투신, 연기금 지금 열심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사모으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는 끝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매집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샥 하고 얘네들이 한번 단기 차익 실현할 타이밍이 올 텐데 그때 같이 한번 잘 팔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쭉 받으면 그때서는 정말로 싸게 잘 사서 그냥 끝까지 그냥 끌고 가야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 근데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인데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은 수익이 날 거라고. 근데 대부분이 장기 투자로 얘기했더니 17,000원 타서 요거 흔들린다고 요거 흔들리면 4개월 흔들리니까 아마 다들 지금 손절했을 겁니다. 지금 다들 이제 손절했을 텐데 장기 투자용으로는 소비주 관련주 얘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뭐 호텔, 여행사, 백화점, 뭐 아까 얘기했던 엔터주 다 좋아 보여요. 장기 투자로는. 근데 이 장기 투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장기 투자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엔터 쳐놓고 자고 그러면 맨날 수익 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30%도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20%, 30%는 뭐 흔해요. 장기 투자하다 보면. 저를 그걸 선호하는 건 아닌데 시장이 크게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종목들도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장기 투자할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 저는 근데 장기 투자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또 적당히 올라오면 또 팔고 욕심나면 절반 이하로. 그래서 절반 이하라는 얘기는 1%에서 50% 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50% 이하. 그러니까 1%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은 1% 가져가면 되고 5%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은 5% 가져가면 되고 아니다 나는 한 10%, 20%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80% 팔고 20%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은 그게 나머지 그게 이제 큰 수익을 또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파라다이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자, 다음은 이제 GKL인데 얘도 똑같죠 뭐 파라다이스랑 차트를 보면 파라다이스보다 한참 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소비주들이 다시 살아날 타이밍이 되면 얘가 오랜 시간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파라다이스보다 강한 거는 파라다이스지만 목표치는 얘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GKL 얘도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얘도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연기금도 열심히 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코로나와 공존을 하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감기처럼 감기 치료제처럼 이제 치료제들이 더욱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위중증 환자들이 이제 확 줄어들고 이런 이제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 결국은 이쪽 애들도 크게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지금은 전쟁 이슈가 코앞에 있고 분명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좋은 얘기 했다가 안 좋은 얘기 했다가 좋은 얘기 했다가 안 좋은 얘기 했다가 한 번은 흔들 거예요. 한 번 흔들 때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쪽을 장기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남들은 주식 다 던지고 손절하고 싶을 때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공포가 닥쳤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소비주들은. 자, 다음은 강원랜드. 그러니까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바닥에서 다 회복을 해줬죠. 작년에 빠졌던 흐름들은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힘이죠. 기관들, 금융투자, 연기금. 그러니까 지금 소비주들의 공통적인 상황인데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보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GKL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세가 좀 강하죠. 한 달 동안에 51만 주 팔았고요. 파라다이스도 한 달 동안에서 210만 주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34만 주 담았고 기관들은 180만 주 담았네요. 연기금은 26만 주 담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겨우니까 던지는 거고요. 그동안 물려있던 거 반등 나오니까 던지는 거고 그렇게 물량들을 소화하는 거니까 조정받을 때 사시면 돼요. 뭐 지금에서 뭐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고. 그리고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주가가 뭐 힘을 못 쓰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서는 얘도 다시 9만 원, 10만 원대는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신세계 얘네들도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신세계도 21% 올라왔고요. 이 정도 올라왔는데 장기 투자로는 뭐 조정을 받아도 위로 30만 원 이상은 다시 갈 거는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쪽 유통주, 백화점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을 많이 사시거나 종목 질문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제일 안 가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애들이 잘 안 가요. 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백화점 질문한 분들은 없는데 현대차 질문한 분은 참 많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별로 없어요. 거의 현대차 아니면 자동차 부분 뭐 만도, 현대유야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오는데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 위치와 현대차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위치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물려도 누가 유리하냐?
주식은 올라가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빠진 애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대입해 보자면 얘는 빠졌죠. 언젠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자, 현대차는 그동안 뭐 자동차, 뭐 자율주행, 뭐 좋은 얘기 많았죠.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다시 도로 지금 자리가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도로 어느 정도 밀려 내려갈 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몇 프로 올라왔냐면 이 대형주가 바닥에서 350% 올라왔어요. 뭐 지금도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어도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죠? 이게 언론에서 하도 자동차를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싸다고 많이 좀 담고 있는데 개인들 특히 대형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잘 못 봤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들 캐릭터가 귀엽다고 많이들 사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종목의 이미지와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걔네들이 세력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그러면은 그 좋은 종목,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을 싸게 사면 된다 그래요. 싸게 사면. 그러니까 고점에 살 게 아니고 바닥에서. 그러니까 현대차도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내려오면 사면 되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 내고 싶다. 가격은 안 내려오겠지만 25,000원 내려올 때 사면은 무조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 내려온다는 게 문제예요. 25,000원 내려오면은 참 그쵸? 여러분들도 미쳤다 그럴 텐데 저도 미친 가격인 건 맞아요. 저 가격 안 내려옵니다. 내려오진 않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려오면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생각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내려오면 그 회사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죠. 그럼 원래 가격 갖다 놓겠죠. 그럼 얘네들이 5만 원, 25,000원 내려오면은 뭔가 쇼킹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겠죠. 뭐 대공황이 터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상황이 오지 않고서는 이게 일로 내려올 일이 없죠. 근데 그 상황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있으면 기다리고 싸게 사시면 되는데 차라리 물릴 거면 아까 얘기했던 파라다이스 GKL 언젠가는 자기 가격 갖다 주니까 자 나머지 종목들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아마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현대백화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근데도 아직도 바닥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백화점 설마 가겠어? 갑니다. 가요.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나중에 보면 10만 원, 12만 원 갑니다. 현대차보다 낫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이거 진짜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었던 종목인데 요즘에 들어서는 올라갑니다. 뭐 지금 마스크 벗을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요. 하도 많이 빠져서 그래요. 하도 많이 빠져서.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국콜마라든지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예전에서는 뭐 시진핑이 우리나라 이제 방문한다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리오프닝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했었던 얘기 재탕을 해도 움직여요. 예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 리오프닝 얘기가 이때만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고 8월 달에도 나왔고 9월 달에도 나왔고 그때에서도 제가 화장품 관련주 순환매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셔라. 상담한 기억도 있거든요. 그때는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이다가 이제서는 별 얘기도 없는데도 올라가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안 올라갈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바닥에 있으면 다시 올라오기 마련인데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좀 반등 주는 거고 근데 장기 투자로는 좀 애매해요. 화장품들이 차라리 화장품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리오프닝이 됐을 때에서 왜냐면 지금 화장품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편안함을 알기 때문에 이젠 마스크를 안 벗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 이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정말 호흡기 질환들이 예방이 되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안 하는 그 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벗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좀 얘는 좀 후순위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갖고 있는 분들은 얘네들도 장기 투자로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얘네들보다는 항공주가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엔터주. 그래서 엔터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움직였는데요. SM 오늘 좀 강했죠. 얘도 작년 기준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또다시 올라오면서 거의 회복을 해주고 있는 거 보면은 역시 카카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 느끼시게 될 겁니다. 웬만한 대형주도 지금 박살나 있는 애들에 비하면은 쪽 JYP 얘도 작년 기준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슬쩍 많이 올라오니까 이런 애들로 공략했다면 고점에서 물렸었어도 설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을 못해도 이 최고점에 물리겠어요, 그렇죠? 58,500원에 물린 사람들은 정말 그것도 참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 근데 그렇게 물렸었어도 손실이 작다는 겁니다. 손실이 작다는 거. 그럼 최고점 안 물렸어도 이런데 샀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결국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억울하니까 땡겨 올리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올라온 다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싸게 사야 돼, 싸게. 그래서 그냥 강한 거는 뭐라고 안 해요. 강한 건 좋은데 저 가격에서 사줄 필요는 없다. 물려있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오자. 이쪽은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거든,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많이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인데 기관들이 사주고 외국인들이 사주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은 장기로 보면은 이렇게 N장으로 이렇게 올라갈 목표치인데 뭐 합병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있고 얘네들은 이제 그 승객보다는 이제 화물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흑자를 이뤄낸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대한항공이 개인 투자자들 이미지가 안 좋아갖고 잘 건드리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세력들을 사갖고 주가를 이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알 거예요. 뭐 갑질 논란 나왔던 게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최근 5년, 6년 통틀어서 얘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상하게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생각했을 때서 이때만 하더라도 대한항공 망한다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망하기는커녕 주가가 그때 대비 12,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35,000원에 돌고 있으니 그렇죠?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뭔가 뉴스가 너무 안 좋게 나온다 그래서 바닥에서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지고 다 손절하면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원리에 따라서 누가 돈을 먹기 위해서 누가 들어갔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좋다고 다 들어가게 되면 그 종목은 결국은 안 가는 경우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하도 안 가고 한 10년 동안 안 가면 개인 투자자 이미 벌써 3년, 4년 만에 이미 다 포기를 냈거나 뭐 그랬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다 떨어진 다음에서 이제 바닥에서는 다시 매집이 되면 바닥에 또 올라가는. 그래서 대한항공은 저는 지금은 얘는 좀 별론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차라리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차트가 아직도 바닥에 있으니까 이쪽을 조정받으면 완전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기관들이 요즘에 좀 많이 사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기관들이 최근에 좀 샀다가 요즘에 좀 다시 또 팔기는 하는데 누적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관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많아서 일단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뭐 에어부산 이런 애들 이렇게 바닥에서 만들어진 애들 지금은 못 사도 조정을 받으면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보다는 얘네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은근슬쩍 개인들이 외면하거나 안 보는 종목들이 나중에 크게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항공주를 안 본다. 그럼 항공주가 더 잘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엔터주를 안 본다. 그럼 엔터주가 더 잘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슈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지고 이 종목은 쓰레기야.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버리고 막 다 던지고 막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나면 그 종목이 쓰레기 종목이 아니고 황금 종목이었던 거죠. 그죠? 그 종목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는 종목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게시판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이거 좋다 막 찬양글 나오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 조심하세요. 그것보다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게 뭔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티든 안티든 있어야 되는데 찬티도 없고 안티도 없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거기서 떠들던 사람들 지겨워갖고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게시판이 조용한 종목들은 이미 물릴 사람들은 다 물렸고 관심도 없는 종목들 있죠. 그런 애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애들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차라리 그래서 찬티가 많이 나오는 종목보다는 안티가 많은 종목들이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물렸으니까 안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에 봤을 때에서 안티가 많다. 그러면 개인들이 대부분 다 30에서 50% 물렸다는 얘기인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먹을 게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수급의 논리로 봤을 때에서는 소비주들은 지금 그래도 매수세가 괜찮게 와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는 지금 다 끝났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들 조만간에 만약에 이 전쟁 이슈가 됐든 다시 한번 흔드는 이슈가 나오면 장기 투자로 봤을 때에서는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떠 있는 것들 이미 벌써 이슈가 다 돼가지고 뭐 2차 고점에 떠 있는 거 이런 거 다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쪽보다는 그동안 1년, 2년 동안에서 코로나로 해서 피해를 받고 안 움직이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힘들었었던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좀 움직이는 건데 이 종목이 다시 조정받으면 장기로 봤을 때서는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초보자들한테는 유리해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 제대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리뷰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숙제 종목으로 내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셨다고 해서 답을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함정 종목이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은 바로 대유였습니다. 네, 저도 얼결에 맞춘 종목인데요. 5개의 종목 중 마지막 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대유가 바로 함정 종목이었습니다. 왜 함정 종목이었는지 설명을 좀 바로 들어볼까 하는데 사실 저한테 뭐 물어보시더라도 제가 이거는 찍은 거여가지고 맞출 줄 몰랐거든요. 일단은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에 제가 0.000%, 0.1%라도 좀 이 당첨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99% 기여를 했죠. 네. 방송에서 제가 또 언급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첨되신 분들 제가 좀 생색을 내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일단 대유가 왜 함정 종목인지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아마도 많이들 맞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잘 찍는다고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잘 찍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월요일 날 이 저녁 방송에 얘기했는데 화요일 날에 효성 OMB서부터 해서 대유도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할 때 저도 이게 급등할 종목은 아닌데 이게 급등을 했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주식은 이제 확률적인 부분들이니까 무조건은 없어요. 자, 그러면 종목을 지난주 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효성 OMB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서 효성 OMB, 아시아종묘, 농우바이오, 조비, 대유였는데 자, 효성 OMB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주 월요일 날이 이날이고요. 월요일 그 다음 날에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바로 29.63%. 아마 상한가를 갔었던 걸로 아는데 상한가 아니면 상한가 근처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상한가 갔을 것 같은데 이때 상한가를 들어갔죠. 먹고 잘 팔았으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여기 저항이 있어서 그래요. 저항이 있어서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근데 이 최근 한 1, 2년 동안에 해서 이 농업 관련주들은 계속 이런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올라갔다 빠지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 놓고 버틴 다음에 계속 치고 가야 되는데 그런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 2년 동안은 계속 그랬던 것 같고 자, 어쨌든 그 다음날 많이 올라갔죠. 자, 아시아 종묘 얘도 그 다음날에 많이 갔습니다. 이날이 이제 월요일 날이 요 날이었고 화요일 날에 얘도 7%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죠. 자, 그리고 농우바이오도 요 날이 월요일 날이었고 효성 OMB가 급등을 하니까 2월 15일 날 이날 장중에
0.07%. 이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올라간 것도 많지 않으니까 지금 빠진 것도 많지가 않죠. 그냥 그 자리 또이또이 가만히 있는 상황이고 자, 조비도 월요일 날 기준으로 그 다음 날 12.5% 올라갔었습니다. 얘도 좀 많이 갔네요. 그러면 순서로 보게 되면 지금 효성OMB가 제일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이 이제 대유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조비인 것 같은데 자, 대유. 얘는 몇 프로 갔냐면요. 그 다음 날 21.9% 갔어요. 그러니까 상승률로는 2등이죠. 근데 왜 얘가 함정 종목으로 봤느냐? 자, 앞서서 차트 모양을 보면 뭐가 틀리냐면 아나운서님 뭐가 틀린지 알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전 찍었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당당하신 찍었으니까. 그쵸? 네. 자, 차트를 보면 이 앞쪽에 보면 차트 앞쪽에 여기 지금 이게 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라 그러죠.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를 가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서울에서 막 부산까지 만약에 걸어간다 그러면 평지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산 넘어 산 올라가면 또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되고 이게 산을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지는 진짜 쉬운 겁니다. 평지는 진짜 달려도 갈 수 있겠는데 이 산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산이 굉장히 좀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서 당연히 걸리겠거니. 근데 물론 올라왔어요. 용케 올라왔는데 역시 걸리기는 했죠. 근데 다른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효성OMB를 보면 산이 쫙 멀리 있죠. 여긴 평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쫙 멀리 있는 산에 지금 걸려갖고 밀리긴 했지만 얘는 그래서 여기가 살짝 넘어갔으니까 여기만 살짝만 돌출하면 이렇게 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효성OMB는 괜찮았던 거고 나머지 뭐 얘네들도 산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멀리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튈 수 있는 아직 그 여건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농후바이오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바로 앞산은 아니고 쫙 멀리 있는 산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줄 가능성도 얘도 좀 높아요. 조비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조비도 비슷하고 요게 하나 흠이긴 한데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어요. 근데 이게 한번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이제 얘가 조금 애매모호한데 근데 이 대유는 이 앞에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날 월요일 날 얘기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얘가 2등이었다는 거. 어쨌든 그날 월요일 날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었는데 안 그래도 그 곡물 가격, 비료 가격 상승에다가 음식료 가격도 뭐 상승한다는 얘기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뭐 조만간에 또 다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보시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올라오면 박스권 매매 대응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유가 함정 종목이 됐었던 이유는 앞에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난주 종목 중에 함정 종목이 대유였는지 설명을 좀 자세히 차트 보면서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난주에 혹은 못 맞췄다, 참석을 못했다, 참여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숙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답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이 된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서울경제TV 10만 원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란톡은 방송 중에도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들 에 대해서도 문제풀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숙제가 있으니까요. 숙제 종목을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랑 이제 PD님이랑 이렇게 종목들을 좀 보면서 이 종목들의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질적인 것을 고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 또 한번 꼬아서 다른 출제 의도가 있는 것인가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하단에 나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 오늘 함정 종목이 있는데 가장 못 갈 것 같은 종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이구산업, GSE, 빅텍, 하이트진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고르기 전에 이 종목들에 대한 설명과 또 출제 의도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에는 뭐 공통점이 있었죠. 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피디님하고 아나운서님은 못 찾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중앙에너비스는 LPG 이제 액화 석유 가스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액화 석유 가스 LPG 관련주 쪽이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그냥 매매 패턴이에요. 이렇게 쭉 박스권에 있는 흐름이고, 이때 이제 몇 번 제가 아침에 신의 한 수나 이런 데서 이제 설명해 드릴 때 고점에 떠 있을 때 공략하지 말고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라고 했었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떠 있어요. 차트 다른 애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구산업. 얘도 비슷하죠? 바닥에 딱 튀어 올랐죠? 이거는 이제 비철금속.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뭐 상승을 하고, 뭐 전 세계에 알루미늄 쓸 수 있는 그 양이 뭐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갖고, 그래갖고 최근에 갑자기 움직였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가 돼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은 이제 GSE. 얘는 이제 도시가스 관련주 쪽인데, 이것도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죠. 고점에서 공략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 바닥에서 사라. 쉽게 빨리는 안 내려올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 빨리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은 이거 내려오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셨대요. 그래서 수익 났는데 파신 것 같은데 팔았더니 더 올라갔네요. 그래도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샀다라는 게 어딥니까? 근데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 지금 57% 갔습니다. 57%. 단기간에 4거래일 동안 57% 올라왔으면 못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안 가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안 가고 막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이쪽 애들은 움직이고 있죠. GSE 도시가스 관련주. 다음은 이제 빅텍. 자, 빅텍도 뭐 비슷한 건데 이것도 떨어지면은 박스권이니까 떨어질 때 매매로는 공략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변동성이 좀 빨리 움직이는데 이것도 한 20% 올라왔죠. 빅텍. 전쟁 테마죠. 미사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 관련주.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이것도 여기 방송에서 한 2번, 3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음식업종. 뭐 맥주 가격, 소주 가격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하니까 이쪽도 이제 상승을 하고 음식 가격도 죄다 상승을 해서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잘 가네요. 조정받으면 공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뭐냐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내지는 그 곡물 사태, 그러니까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만 다 뽑아 놓은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서 갖고 있거나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좀 많은 종목들이 이 중에 1개, 2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서 제일 움직임이 더딜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도지은 앵커님께서 잘 찍어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부담을 한껏 저한테 부담감을 좀 지워주시는데, 열심히 좀 짱구를 굴려봤는데도,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는데도 딱히 답이 떠오르질 않아서 그냥 고를까 합니다. 저는 하이트 진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보시면서 이게 답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하이트 진로를 골랐지만 혹시나 다른 함정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샵 0082번으로 이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추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서울경제TV 10만 원 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좀 종목을 쭉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 가지시라고 저희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숙제 종목은 총 5개입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이구산업, GSE, 빅텍, 하이트 진로까지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 함정 종목을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함정 종목을 골라서 보내주세요.
자, 5개 종목 중 과연 어떤 종목이 함정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 시간에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도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